안녕하세요. 민더쌤입니다. 롯데홈쇼핑 2021년 신입사원 성시채용 1차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롯데홈쇼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홈쇼핑입니다. 롯데홈쇼핑. 홈쇼핑사의 홈쇼핑에 대한 직무에 대한 열정과 역량이 있는 사람. 그래서 홈쇼핑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홈쇼핑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기 전에 세팅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집 직무별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픽스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뷰티냐, 패션이냐, 가전이냐, 건강식품이냐, 가전, 건강, 영업, 그리고 쇼호스트, 그리고 손익 관리하는 경영, 교육. 여기에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특히 M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에 따라서 본인의 전공이라든지 분야가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뒤에 나오는 자소서에서 어떠한 에피소드를 쓸지를 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담당 업무를 픽스를 먼저 하고 들어가라. 담당 업무를 먼저 픽스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담당 업무는 여기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우대사항과 담당 업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이 1번, 그리고 모집 직무도 우대사항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정해주시고 담당 업무는 이렇게 픽스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만약에 뷰티 쪽에 지원을 하겠다. 당연히 화장품 관련된 이쪽에 상품 기획 개발을 해본 친구들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순서대로 잘 보세요. 시장조사, 뷰티 업계 트렌드. 그래서 1번이 많지 않더라도 단순히 시장조사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뷰티 업계 시장조사면 더 좋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될수록 보통은 그 비중이 떨어지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매출이나 이익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별성으로 잡기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렇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의 차별성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공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하시면 되겠죠. 카테고리에서 자기의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공통으로라도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내가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모집 직무에서 이 차별성으로 역량화를 시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의 퍼스트고요. 대부분 지금 담당 업무가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토대로 제가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량의 세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왜? 자, 밑에 공통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매출, 이익 실적, 그리고 직매입, 위탁 판매. 이거는 홈쇼핑에 이건 제가 공통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홈쇼핑을 입사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홈쇼핑 업계의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A라는 회사에서 롯데홈쇼핑에게 맡긴 다음에 이걸 좀 팔아주십시오 한 다음에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공통으로 운영하는 곳이 어디다? 홈쇼핑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이 차별성으로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공통으로 잡을 것이냐? 예를 들어 내가 공통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내가 관심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영역 또는 내가 전공 때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본 분야를 모집 직무에서 골라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차별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차별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MD 영역까지는 분명하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D 쪽을 쓰시는 분들은 가장 합격률이 좋겠는 부분은 당연히 차별성에서 역량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뒤에 특수성이 있는 쇼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송 관련된 이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관리 영업에서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통이라고 하는 이 내가 직접 매입을 해서 또는 상품 분별의 손익을 관리했거나 또는 상품 판매를 해봤거나 이런 식으로 그죠? 직매입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힘들다면 판매 경험이 있는 채널 각각의 채널별로 내가 어떠한 채널별로 판매한 경험이 있다면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런 판매나 경영, 비즈니스 활동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거기 때문에 어느 채널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해 봤는지를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교육 쪽이 특히나 이런 홈쇼핑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셨을 때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보았는지, 오케이?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차별성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영기획에서는 당연히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손익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분석한 경험들이 있다면 좋고요. 특별하게 여기서는 어떤 경험을 우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 쪽으로 쓰실 분들은 여기에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회계 쪽에 관련된 경험들이 더 많은 분들이라면 훨씬 더 권장해 드리는 게 이쪽에 경영에서 손익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내문항이 나왔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글자 수를 한번 보십시다. 500자가 나와 있고 800자 그리고 800자 500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영역은 2번과 3번이겠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자, 800자이기 때문에 가장 비중을 글자 수를 다르게 한 이유가 완전히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기는 800자, 저기는 시작과 끝이니까 그냥 기분상 500자로 하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중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끄는 다음에 자, 가중치가 있는 영역을 먼저 보자고요. 그래서 롯데홈쇼핑 목표관리 담당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목표관리 담당자에서 문제를 따왔기 때문에 혼동이 없도록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다른 여러분들이 직무별로 키워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외에 기존의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하고 싶은 업무를 기술하고, 그죠? 그럼 이게 첫 번째고 관련된 본인의 성공 사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결과까지 있다면 덤으로 결과까지 있다면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본다면 1번 자, 목표관리 담당자로서 내가 어떠한 상품을 그죠? 어떠한 채널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목표관리 담당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죠? 그래서 매출 계획을 수립하고 매출 분석을 하고 이슈 도출을 하고 개선 방안하고 직매입하고 상품 군별의 손익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업무는 이러한 상품 군별로 이러한 채널의 판매 손익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적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저의 성공 사례로는요, 이렇게 문항을 그대로 끄집고 가는 게 가장 원초적이고 그렇지만은 가장 상대방 눈에는 잘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구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내가 홈쇼핑 경험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말고 어떤 채널에서 어떤 상품을 내가 판매를 해보았는지, 상품 판매를 해보았는지를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했고 what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신다면 깔끔하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 담당자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MD 쪽을 하든지 간에 상품 하고 싶은 업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라는 거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 사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업무를 당연히 지정을 해주고 시작하자.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때 처음에 이 녀석을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이 문항에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에피소드는 2번에서 당연히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3번,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제시하고 가치입니다. 자, 이 가치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경영 이념이라든지 경영 가치 철학이라든지 또는 인재상을 차용을 좀 하자. 이 정도 수준이지 거기를 무조건 포커스를 엄청나게 맞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준 사례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영향을 끼친 에피소드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우리가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보면 인재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객 중심이겠죠. 당연히 고객 중심의 가치입니다. 그럼 고객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과 실행이에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했을 때 여러분들 자격증까지 막 꼭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나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상품을 팔아보거나 이런 활동을 해봤거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 충분합니다. 자, 협력 중심의 이런 협력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을 했던 경험들을 그죠? 조직과 동료를 우선시했던 조직과 동료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을 드러내시면 되는데 내가 에피소드가 정해졌다면 저 고객 중심 뭘로 쓰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셔도 여러분들 에피소드에 다 이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지 난 전문성 실행력이 있는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주눅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2번과 동일하게 풀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에 영향을 준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것을 토대로 어떠한 분야에 대한 어떠한 업무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what to do, how to do를 추가로 보여주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과 4번이 남았습니다. 롯데홈쇼핑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롯데홈쇼핑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그죠? 여러분들이 보여주거나 또는 해외 진출이라는 여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거를 컨셉으로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관련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관련 경험 에피소드로. 자,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분명히 디지털화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롯데홈쇼핑 디지털 이렇게 치면 충분한 자료들이 기사 검색으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검색해 보시면 이쪽과 관련된 또는 이런 국가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컨셉화를 먼저 시키고 관련 경험을 하는데 분량이 중요해요. 500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저는 100자에서 길어봤자 100자에서 150자 이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자칫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엄청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포부,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400에서 350에서 450자 정도는 여기에서 할당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나의 포부가 돼야 되겠고, 자, 여기 기여하고 싶은데 특히나 여러분들 하나 더 하면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담당 업무에서 해당 업무에 전문가가 되고 싶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사 후에는 이 디지털화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 업무를 열심히 잘하고 싶다가 기본 컨셉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 지원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요거를 판단하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오케이? 그리고 담당 업무까지 같이 보여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카테고리가 얘네가 영위하는 이 사업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 해외 사업, 입점 안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관심 있는 사업 영역 중에서 관심 있는 영역을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난 TV 또는 인터넷 쇼핑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나는 모바일 쪽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티커머스 쪽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이 메인이 되는 요소들을 하나를 선정을 하시고요. 카테고리 정도를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롯데홈쇼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게 간단히 중요하겠죠. 다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이 동기라고 해서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또 TMI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거는 자, 관련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분량 체크를 잘 보세요. 당연히 왜 그러면 TV 쪽에 관심이 있는지, 왜 인터넷 쇼핑에 관심이 있는지, 왜 모바일 쇼핑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 왜 티커머스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련 경험에서 내가 이것들과 어떠한 연계된 경험들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꼭 이 영역은 좀 예시로 여러분들이 드러낸 부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서 판매한 건 아닌데 멘토님 오프라인 매장에서 양판점이라든지 대리점에서 경험을 했다면 쓰셔도 됩니다. 그게 TV 경험은 아니지만은 내가 어찌됐건 외부에서 직매입이나 매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같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한다? 직무에서 연계성을 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응용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통에서 제가 말씀드린 공통 부분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이 차별성으로 잡느냐, 공통으로 잡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쇼핑 관련된 경험은 없더라도 저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공통 영역에 관련된 직매입이라든지 이런 위탁 판매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판매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해서 비록 인터넷 쇼핑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공통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어서 또는 기여할 수 있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원하고 싶었습니다를 어필해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나마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감을 잡고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롯데홈쇼핑도 여러분 승승장구 하시고 카페에 들어와서 자소서 민도쌤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항상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강의 문의는 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